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과 함께 신중년 세대, 이분들의 미래 일자리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요즘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 인구 중에서요. 거의 10분 중 7분, 그러니까 69.4% 정도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와, 상당한 비율인데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일하고 싶어 하시다니 그 의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희망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평생 현역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보 마이라이프 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강민정 팀장 분석입니다. 네, 그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신중년에게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살펴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참여나 자아 실현 같은 그런 의미를 찾는 평생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이 신중년 세대가 사실은 고학력 인적 자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부모님 부양 문제, 또 자녀 양육 부담, 이걸 다 안고 있는 흔히 말하는 낀 세대라는 점, 이것도 배경으로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복합적인 고민이 있으시죠? 그럼 이분들의 일자리 고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했던 신중년 유망직업 분류가 있었어요. 그걸 먼저 간단히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2016년이요. 벌써 꽤 됐네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었습니다. 전문성을 살리는 틈새 도전형. 예를 들면 협동조합 운영자 같은 거요. 아하. 그리고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쓰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취미형, 숲 해설가 같은 직업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변화에 발맞추는 미래 준비형. 예를 들면 3D 프린팅 전문가 같은 것들이 제시됐었죠. 그렇군요. 틈새 도전, 사회공헌, 미래준비. 근데 이게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요? 강민정 팀장의 평가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대체로 큰 틀에서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지만 각 유형마다 좀 새로운 과제들이 생겼다고 분석합니다. 새로운 과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틈새 도전형은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수익이 좀 불안정하다거나 시정이 이미 포화 상태일 위험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사회공헌 취미형은 수요는 꾸준한데 특히 그중에서도 돌봄 기반의 사회 서비스 분야, 이쪽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요. 아, 돌봄 쪽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미래 준비형은 아까 말씀드린 3D 프린팅 전문가 같은 건데 이게 신중년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높다는 거죠. 그 미래준비형의 진입장벽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 그냥 기술 배우세요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에서 강 팀장이 강조하는 게 세대 간의 협업을 통한 직무 재설계예요. 세대 간 협업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술 역량하고 신중년 세대가 가진 경험이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합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요. 아, 단순히 신중년이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역할을 새롭게 정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협업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AI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정말 빨랐죠. 최근에 링크드인에서 2025년 유망직업 1, 2위가 다 AI 관련 직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기술 변화가 신중년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거든요. 네. 강 팀장의 분석도 정확히 그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적이거나 저숙련 일자리는 확실히 위협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위험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 발전이 오히려 신중년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직무 재교육이나 평생학습,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신중년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유망 분야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강 팀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분야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돌봄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입니다. 역시 돌봄이군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나 공감이 꼭 필요한 이 케어 인력 수요는 뭐랄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긴 그건 기술이 쉽게 대체하기도 어려운 영역이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돌봄 분야의 구상,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 기회를 잘 살리려면 개인, 또 기업, 정부는 각각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 변화에 좀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또 다른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년 분들의 경력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좀 개발해야겠죠. 그리고 시간제 근무처럼 좀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고용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도 물론이고요. 기업의 역할도 크네요. 정부는요? 정부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 안정망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특히 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훈련 시스템 이런 걸 잘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개인, 기업,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일자리를 단순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또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이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강민정 팀장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신중년 세대의 높은 근로 의욕과 또 이분들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기술 변화 속에서 유망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강민정 팀장의 분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맞물려서 돌봄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또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신께서 경력 후반전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해하는 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정 팀장은 일자리가 생계를 넘어 사회 공헌과 자아 실현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일자리 찾기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사회 전체는 이 길어진 인생 후단기의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개인의 만족과 사회적 기여, 이 두 가지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